자, 114페이지 우리 실험을 한번 보면요.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의 상태 변화가 되는데 뭐잘 알겠지만 얼음은 녹아서 액체가 되고요. 드라이 아이스는 이제 기체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 얼음을 보시면요. 고체인 얼음이 액체인 물로 변한다. 뭐 당연하잖아.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승화성 물질이고 고체 이산화탄소인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변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드라이 아이스를 넣은 비닐 주머니가 부풀어 오른 까닭인데요. 위에 이제 그림에서 빵빵하게 이제 부풀어 올랐잖아요. 그 이유가 얼음은 그냥 액체니까, 그치? 그런데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기체로 변하기 때문에 빵빵하게 변했죠. 그 차이가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면서 입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치? 기체가 됐다는 거고요. 자, 물의 상태 변화 두 번째 실험 보시면요. 왼쪽에 보시면 염화 코발트 종이 잘 알겠지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을 흡수하면 물의 성질이 흡수하게 되면은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얼음일 때도 2번 볼게요. 시계 접시 아랫면에 맺힌 액체 물이잖아. 근데 물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댔더니 이제 붉게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결과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한다. 얼음일 때랑 뭐 물일 때랑 수증기일 때 전부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실험, 그죠? 그 이유는 물질을 이용하고 있는 입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밑에 있는 초콜릿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지만 초콜릿이 단단할 때랑 고체일 때랑 녹여서 액체일 때 맛은 둘 다 액체 상태가 돼도 달잖아. 똑같은 맛을 내요. 좀 찐득하게 다르겠지만.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초콜릿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걸 알 수 있다는 실험이었고요. 자, 넘겨주시고요. 116페이지에 상태 변화에 따른 질량과 부피 변화인데요.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부피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실험이고요. 첫 번째 감압장치, 그래서 진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기를 빼내가지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아세톤의 상태가 모두 변했을 때 감압장치 표면에 묻은 물기를 잘 닦은 후 질량을 측정했어요. 근데 질량 변화가 없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요. 아래쪽에 해석을 보시면요. 아세톤이 기여할 때 아세톤 입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고요. 입자 배열만 달라지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고 부피는 늘어난다. 기체가 됐을 때 혹은 액체가 됐을 때 부피 변화는 일어나지만 그래도 질량 변화는 없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한 실험이고요. 왼쪽 아래는 이제 비누를 녹였을 때 고체 비누와 액체 비누에서의 질량 변화 없죠, 그죠? 그리고 갑자기 비누가 날아갈 리는 없으니까 기체 상태로. 그래서 질량 변화는 없다는 거 확인하는 실험이었어요. 자, 넘겨주시고요. 118페이지 고체 모양과 부피 변화, 뭐 액체 모양과 부피 변화 이제 뭐 이런 건 나와 있는데 고체와 액체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도 이제 배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고체 모양이 변하지 않고 부피 변화가 없다. 액체 모양은 변하지만 용기 모양에 따라 변하지만 부피 변화는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액체에 압축되는 정도는요. 주사기에다가 액체를 넣고 뭔가를 막은 다음에 누르면 압력 때문에 눌려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기체 같은 경우는 조금씩 공기가 줄어들 수 있죠. 이게 압축성을 말하는 거고요. 자, 우리 119페이지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19에서 일단은 10번까지 세 가지 상태 변화까지 한번 볼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한 상태 변화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11번부터는 이제 상태 변화가 됐을 때 입자 별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문제 풀고 124, 125페이지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남은 한 장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시험 봐요. 시험 봐요. 세 가지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요건 안 나오죠. 열의 흡수니 방출이 요건 안 나오고 요건. 안돼. 그래서 그 얘들 책으로 봐요. 프린트로 봐요. 프린트로 볼 거예요. 안돼. 선생님 혹시 있잖아요 저거 시험에 저 고체 액체 기체 저거 뭐 A, B, C D 해가지고 빈칸 전 나오겠지? 네? 나오겠죠? 엄마가 몇 문제예요? 그 양초 나와. 양초 아까 말했던 거. 양초 25문제지 뭘. 15문제로 수련했어요. 그럼 그거에서 다 맞으면 15문제가 25개 됐다. 그냥 15개가 일단 15개 해가지고 그거 다 맞추면요 그냥 15개로 시험 문제 고정을 해주세요. 아 진짜 다 맞으면. 여기 이제 그림으로 주어져 있네요. 보통 이제 기호도 나왔다니 지금 여기는 이제 기체의 그림, 고체의 그림, 근데 액체의 선생님 그림. 혹시 있잖아요 저기서 뭐 음고나 용해나 이런 게 뭔지 뭐 A, B, C 알아야 돼. 그거 당연하지. 어때? 여기 이제 지우고 아까 네, 찍은 순서도 바뀌죠. 순서도 바뀌어 있죠 당연히. 망했다. 망했네. 괜찮아 안 잘 죽어.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을 잘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안 풀까? 미쳤어? 안 풀고 깜짝. 그냥 최대한 그냥 풀어 보세요. Are you crazy? 뭐 어차피 뭐 학교 시험도 아닌데. 코카콜라로 지금. 근데 코카콜라인데 답을 적어야 되는 거면 없어. 줘요? 여기까지. 그러면 너무 괜찮아. 몇 번까지요? 6번까지요? 11번. 11번이요? 10번이었니? 11번이었어. 10번, 10번. 10번이었어요. 근데 그건 더 좋네. 아, 네 문제나 더 풀어야 돼. 6번까지인 줄 알았어. 그럼 드라이아이스가 물에 넣으면 연기가 돼요. 그러면 그 연기가 이산화탄소예요. 트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드라이아이스 물에 넣으면요 거기서 나오는 연기는 근데 나오는 연기는 액체 아니야? 수증기, 물이 주변에 있는 물.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액체가 된 걸 볼 수는 없는데 뭐 특이한 조건에서 뭐 행성에서 볼 수 있다든지 외부 행성에서 어떤 행성이요? 몰라 하여튼 외계인 수금 지와 뭐 태양계는 없고요. 태양계는 없고 뭐 외계 그런 경우가 있거나 어디요? 몰라요 저도.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자 1번 볼게요. 같이 하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고요. 고체는 담는 그릇에 관계없이 모양과 부피가 항상 일정하죠. 그지? 2번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과 부피가 변한다 그랬는데 모양은 변하지 않죠? 아니지. 모양은 변하고 부피가 변하지 않죠? 네. 그래서 2번이네. 부피가 변하면 안 되지. 네. 양은 같은 거니까. 3번 액체와 기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고요. 4번 입자 배열이 가장 규칙적인 거는 고체고 거리가 가장 먼 거는 기체다. 맞죠? 1번에 2번. 2번에 가는 액체, 나는 고체, 다가 기체.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얼마나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입자 사이 거리는 나가다 순이다. 그지? 3번 이제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한 뭐 물질 찾는 거니까 쉽고요. 3번에 5번 되겠어요. 4번 이제 고무공을 눌렀다가 공이 찌그러졌다 다시 펴진다. 고무공 안에 들어있는 물질 기체지. 그지? 그리고 압축되는 성질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실험이고요. 1번 기체 상태이다. 2번 입자가 매우 활발하다. 3번 입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다.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깝다. 여기가 틀렸네요. 4번에 4번이고요. 입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텅 비어 있잖아. 그 입자 사이로 비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압축된다는 거. 4번에 4번이고요. 5번 고체, 액체, 기체에 나와 있고요. 지금 바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고체고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기체야. 그러니까 지금 위치도 다 다르죠. 상태 변화의 종류를 옳게 짝지은 거 쓰는 데 있는데요. A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뭐다? 응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 녹는 거. C는 기체가 고체, 그리고 D도 고체가 기체, 둘 다 승화고요. E 같은 경우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F 같은 경우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라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5번에 4번, 4번이에요. 6번 고깃국을 시키면 기름이 굳는다. 굳는다는 거는 고체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은고가 되겠죠. 가는 A가 되겠고요. 냉동실에 넣어둔 얼음이 조금씩 작아진다. 냉동실에서의 얼음이 작아지는 건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건 D가 되겠네. 겨울철 높은 산에서 수증기가, 이것도 수증기가 얼음이 되는 승화고, 다시 서리성의 상고대, 이 삼총사는 승화가 되는 거의 대표적인 예. 수증기가 승화가 된 거. 그래서 6번에 3번이고요. 7번 용광로 나왔고요. 뭔가 녹이는 거네.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가 되겠고요. 이슬이 맺히는 거는 기체가 수증기가 물방울로 액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융해와 액화, 그러니까 4번 되겠어요. 7번에 4번. 8번 드라이 아이스 크기가 작아진다. 우리 승화 얘기했었고요. 이걸 찾으시면 되죠.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얼음이 수증기가 되는 것들. 그래서 8번에 3번 냉동실에 넣어둔 얼음이 작아진다. 그늘에 있는 눈사람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런 거 했었죠. 8번에 디귿 리을 3번. 9번 얼음은 액체가 되니까 녹고요. 드라이 아이스는 이제 기체가 돼서 팽팽해진다는 거 방금 좀 전에 실험으로 봤었고요. 그래서 9번은 가 같은 경우는 녹는 거니까 융해가 일어나고요. 나 같은 경우는 승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9번에 어쨌건 5번이에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부피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는 실험이었고요. 10번 이제 물의 상태가 변해도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게 만드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실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10번은 찾아보시면 3번이에요. 나에서 시계 접시 아랫면에 물이 생긴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이제 수증기가 돼가지고 바로 올라가다가 바로 이제 차가운 접시를 만나니까 바로 또 물방울을 맺힌 거예요. 그래서 10번에 4번, 11번부터 17번까지 한 5분 만에 풀어보세요. 일본 문제를 5분 안에 풀면 뭐?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네. 혹시요 두 문제를 5분 안에 쓰는 건 좀 대박이죠? 근데 5분 안에 풀 수 있어. 두 문제를 5분 안. 잘못 이해했어. 5문제를 2분이 아니라. 그 지금 이거 일곱 문제인데요. 일곱 문제랑 5분 안에 풀이하면 한 문제를 40몇 초요. 그래 대충 1분씩 풀어란 소리예요. 근데 40몇 초면요 총 대략 2분 정도가 부족하네요. 너네는 1학기 때 시험을 보나 안 보나? 아니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보는 학교가 있나요? 워낙 헷갈린다. 뭐가요? 껴서. 1학기 때는 1학기 때. 2학기 때는 보잖아 시험을. 1학기 때는 자율인가? 몰라요. 1학기 때는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그러니까 1학기는 자율인가? 그죠? 몰라요. 학교만 자율인 거죠. 2학기 때 보고. 그러면 작년에는요, 올해는요 2학기 때만 보는 1학년들요? 1학기 시험 안 봐. 그럼 저희는 왜 1학기 거서 시험 봐요? 니네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바뀐 거잖아. 니네 선배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요. 아니
왜 하필 저리 붙지? 얘네부터 하지. 너네부터 아니야. 니네 선배님부터야. 네? 아니 근데 1학기 너네는 아직 1년이 남아 있는 거고. 나 2년 남았대. 자 볼게요. 저는 내가 가는 이제 입자의 운동 상태가 조금 이제 떨고 있는 상태라면 나는 굉장히 지금 활발한 상태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입자의 운동 상태가 가에서 나로 변하는 것과 같은 것은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지? 기화야. 뭐 몇 번일까요? 11번에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데 2번 되겠다, 그지? 이게 고체라면요, 이제 규칙적으로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림이 살짝 뭔가가 조금 뭐 흐트러진 느낌이잖아, 그지? 그래서 액체인 거고 나는 기체인 건 아시겠죠?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끓는 거 찾으시면 되겠지. 자, 12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시험에도 나오니까 잘 참고하세요. 제일 위가 기체, 그리고 왼쪽 아래가 고체,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액체. 요거네요, 딱. 오늘 요 그림이네, 지금은. 그래서 가, 나, 다, 라, 바,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설명을 옳지 않은 것들인데요. 고체가 액체가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죠. 물질의 부피는 크게 증가한다. 맞아요. 2번, 나는 기체가 고체가 되는 또 승화네요.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겠죠. 맞아요. 3번, 다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가 되고요. 입자 운동은 활발해진다. 맞죠? 응고가 되겠고요. 액체와 고체가 되는 응고. 입자 배열이 규칙화되지. 그치? 규칙적으로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가 되겠고요. 물질의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고요. 그치?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성질과 질량 변하지 않고 부피만 변한다. 잘 기억해 두세요. 13번 입자의 배열이 처음보다 불규칙적으로 되는 상태 변화돼 있고요. 불규칙이 되는 거,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고체가 기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뭐 해당되는 거 찾으시면요. 13번에 1이네. 젖은 빨래가 마른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13번에 1번이고요. 14번 촛농이 굳는다.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가 되겠고요. 얼음물이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가 되겠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부피가 증가한다. 아니죠. 질량이 감소한다. 질량 변화 없고 입자수 감소, 입자수 그대로고요.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지겠죠. 입자 배열이 규칙화되겠죠. 14번에 5번. 15번 뜨거운 물에 아세톤을 넣었더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고요. 15번의 답은 아까 전에 뭐 실험도 했지만요. 2번이에요. 아세톤이 기화한다. 액체와 기체로 이제 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세톤 입자 사이 거리는 점점점 멀어지겠죠. 그지? 15번에 2번. 16번은 액체 비누거나 고체 비누거나 모양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액체 비누 녹아 있다가 굳으면은 딱딱해지잖아요. 그지? 모양 변화는 있겠지만 질량 변화는 없다는 거지. 그지? 모양이나 부피 변화는 있지만 질량 변화는 없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이고요. 비누가 굳은 후 윗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간 것은 질량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굳으면서 생긴 이제 현상인데 물에 그 유리에 붙기 때문에 유리라는 물질의 입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비누라는 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리하고 비누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또 인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비누를 일정 부분 잡아당겨서 이렇게 옥복하게 파이는 거예요. 큰 문제는 없고요. 얘가 뭐 중간 부분이 날아가서가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이 입자끼리 붙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물은 왜 안 그래요? 응? 물은 튀어나오지 않아요? 물은 이제 표면 장력이라 가지고 물은 표면 그 입자가 물이 잡아당기는 게 오히려 더 세가지고 물끼리 잡아당기기 더 세. 그래서 물은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똑같은 현상이 어디서 보이냐면요. 알코올 온도계를 보시면은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유리랑 알코올 입자 간에 잡아당긴 것 때문에 아래쪽으로 살짝 움푹 파인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물만 특이하게 표면 장력이라는 현상이 있잖아. 물끼리 잡아당기는 게 물의 입자끼리 잡아당기는 게 되게 더 세. 얘네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잡아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를 읽을까? 밑을 읽을까? 위를 읽을까? 만약에 밑에요? 위를 읽어요. 아 위에? 온폭 파이는 건 아래를 읽는 거고 위로 올라가는 건 위를 읽는 거야. 지금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배울 내용이고 인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지금은 상관없어요. 제가 16번의 답은 어쨌건 5번 질량 변화는 없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인데요. 뭐 변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질량, 뭐 성질, 그 다음에 종류와 수 변하지 않고 변하는 거는 부피, 그 다음에 배열, 입자 사이의 거리 이런 게 변한다고 그랬죠. 나, 라, 바 해서 17번에 3번 123페이지 실력 탄탄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주에 한번 확인만 할게요. 시간이 빨리 안 가지. 다 됐어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어. 자 3번 3단원의 124페이지 우리 상태 변화 열 에너지. 그래서 요 페이지만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한 게 지금 제가 위에다가 적은 요 내용이 왼쪽 페이지 여기 왼쪽에 적은 요 부분이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열을 흡수할 때, 열을 방출할 때. 요 경로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도 있는데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기체가 액체가 되거나 기체가 고체가 되거나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이 경로만 말하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열을 방출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방출하면서 점점 굳어져 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보시면요. 응고, 액화, 승화가 있고요. 물질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좀 간단하게 배우고요. 나중에 또 다시 배우긴 할 텐데 한 번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온도예요. 그리고 여기고 예를 들면은 어떤 물질이 물이라고 생각해요. 물을 끓여 그러면은 물이 여기가 0도야. 0도에서 얼음이 됐죠. 그러니까 0도까지는 얼음인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됐어. 쭉 가다가 0도가 되면요 평평한 공간이 나와. 안 평평하네. 네. 네. 어? 뭐야? 게임이다. 이거 그래서 얼음이 0도씨에서 녹잖아요. 물이 됐어. 이렇게 평평한.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을 가요. 그럼 얘가 쭉 끓어서 오르겠죠. 몇 도씨까지? 100도씨까지. 물에 끓는 100도씨인 거 잘 알 거고. 그래서 100도씨까지 끓어요. 그래서 또 평평한 구간이 나오다가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 또 올라가.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다시 뭔가를 식혀 이번에는. 식히면은 이제 100도씨가 되면 다시 이제 액체가 되면서 식어요. 그리고 다시 반대로. 그리고 0도씨가 되면은 얼음이 되겠죠. 한 번에 다 나타낸 거고. 자 여기서 여기가 얼음이에요. 고체야. 그리고 여기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물이야. 그리고 액체야. 그리고 이 구간이 이제 기체 상태, 수증기 상태예요. 기체야. 딱 100도면은 영도는 액체예요, 기체예요. 액체와 기체가 같이 있는 상태고 이따가 말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시 물이야. 이제 식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가 얼음이야. 고체야. 자, 요 지금 평평한 구간이 나타나는데 요 구간이 뭐냐면은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얼음이 물로 바뀌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
구간에서는 얼음도 있고 물도 있는 거예요.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고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구간인데 이 구간이 뭐냐면요. 고체가 가지고 인력끼리 서로 간에 따닥따닥 붙어 있었잖아. 서로 잡아당기고 있었지. 예를 들면은 내가 선영이 팔을 잡고 있었어. 그런데 열을 가해가지고 이걸 지금 끊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계속해서 끊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구간은 상태 변화가 이루는 구간이라서 열이 상태 변화에 쓰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평평한 구간에 나타나는 거고 이 구간을 우리가 얼음이 물이 되는 걸 융해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물이 끓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액체가 다시 기체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기화라고 했고요. 요 상태는 마찬가지로 액체 사이에 또 인력이 있을 거 아니야. 액체 입자 사이에 요 또 느슨한 인력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끓는 점이라고 해가지고 100도씨인 거예요. 그리고 요때 상태 변화에 에너지가 쓰이고 만약에 다 끊었어. 다 수증기가 돼버렸어. 그럼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 됐죠? 수증기도 계속해서 가열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식혔어요. 반대로 쭉 갔어. 이번에는 수증기가 물이 되는 액화가 일어나고 기체가 액체로 바뀌고 있고요. 이번에 액체 순간을 지나가지고 얼음이 되는 응고 구간이고요. 응고는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열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니? 열을 가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흡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열을 시키는 거잖아, 물질을, 그지? 근데 물질의 입장에서는 열을 어떻게 하니? 받고 있는 거지. 그치? 흡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흡열 구간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 구간은 이제 냉각이라고 하죠. 열을 식히는 구간이잖아. 이걸 우리는 과학에서 냉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열을 내가 가지고 있던 열의 형태로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거야. 그치? 수증기는 굉장히 열이 많은 상태인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물질의 입장에서. 그래서 얘가 봐봐. 그래서 뜨거운 물은 점점 식어가잖아요. 뜨거운 물은 열이 많았던 거잖아. 그치? 근데 점점 식으면서 차갑게 열을 잃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방출이라기보다 발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열을 흡수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요 단어야 지금 1학년에서는, 그지?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흡열이라고 배웠는데 조금 말을 쉽게 해서 열 흡수라고 하는 거고, 얘네는 이제 열을 방출하는 거죠. 혹은 발열, 똑같은 의미지만 우리 이제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열 방출이라고 조금 더 용어가 쉽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꺼번에 외우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봐봐요. 그래서 봐. 그럼 융해랑 기화는 항상 열을 어떻게 한다? 흡수하는 거지, 그지? 그렇죠? 그래서 요 다시 보시면요, 융해와 기화와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는 항상 흡수야. 그래서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승화열 흡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봐봐. 근데 물질 입장에서 열을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서는 열이 어떻게 되겠니? 없어지겠죠. 양적인 개념을 생각을 했잖아요. 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했어. 그럼 여기는 기온이 내려간다. 그렇죠? 온도를 만약에 쟀다. 그러면 물질의 입장에서는 온도는 올라간 거지만 주변에서는 온도가 내려간 거예요. 알겠죠? 반대로 자, 요 구간 이제 뭔가를 식히는 구간이야. 그럼 열을 이제 방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내뱉는 거야. 그럼 나는 온도가 내려가잖아. 그지? 그래서 자, 요 구간 액화랑 응고 있죠? 응고열 방출, 액화열 방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열 방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위쪽 흡수되는 경로는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승화열 흡수고요. 방출되는 구간, 발열 구간에서는 항상 응고열은 방출하는 거고, 액화열은 방출하는 거고, 승화열은 방출하는 거.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어쨌건 방출했으니까 물질의 입장에서는 온도는 내려가지만 주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니?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게 지금 124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어요. 필기는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책만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열 에너지를 방출한 상태 변화, 응고, 액화, 승화라고 말씀드렸고요. 물질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 지금 저 오른쪽 구간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냉각하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평평한 구간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 구간이 이제 상태 변화에 열이 사용되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화살표 옆에다가 밑줄을 해놓으세요. 상태 변화하는 동안 방출한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라고 좀 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가 쓰이고 있다고요. 알겠죠?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입자끼리 가지고 있는 인력을 끊기 위해서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온도 변화는 없는 구간이다. 그래프에서 얼기 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액체가 고체가 되는 그래프고요. 보면 이렇게 3층으로 나와 있으면 이제 상태 변화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세 가지가 있는 경우고 책에서처럼 2층만 나와 있는 경우는 액체가 기체라든지 고체가 액체라든지 딱 상태가 두 개만 나와 있는 거고 지금 거기서는 요 부분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얼기 시작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어는 점이에요. 어는 점. 하고 녹는 점은 같아요. 그래서 얼기 시작이라고 돼 있는 데다가 어는 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얘가 100도씨가 끓는 점. 어는 점은요, 물질이 어는 동안 일정하게 평평하게 유지되는 구간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녹는 점, 어는 점은 같아요. 자, 그래프 오른쪽에 보시면요, 다 구간에서는요,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고 열 에너지를 잃기 때문이다. 온도가 일정하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왜?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자,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가 이제 얘와 갑자기 이제 또 가까워지잖아. 그러니까 인력이 강해지겠지. 손을 다시 바꾸려고 노력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뭐 나 같은 구간의 평평한 구간에서는 액체와 고체 상태가 함께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을 보시면요. 기체가 액체가 된다. 열 에너지 방출되는데 액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액화열 방출인 거고요.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응고잖아요. 응고열을 방출한다.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이 아래 구간 말씀드린 거고 밑에 뭐 표가 있는데요. 거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열 에너지 출입, 에너지는 방출하면서 열을 내보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내보냈으니까 입자의 운동성은 점점점 활발하다가 둔해지겠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야. 입자 배열은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규칙적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안 쓰였지만 입자 사이 인력은 어떻게 된다? 강해진다. 그지? 그래서 입자 사이 인력을 꼭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입자 사이 인력은 강해진다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 구간이고 이 표에서는 위쪽 구간이에요. 위쪽. 그래서 열을 흡수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똑같아요. 물질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화살표 옆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가해준 열 에너지가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상태 변화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알겠죠? 그리고 끓기 시작돼 있잖아요. 요 점이고요. 끓는 점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끓는 점, 끓기 시작하면서 일정하게 유지된 온도고 상태 변화에 에너지가 사용된다. 요 입장에서는 쟤는 어느 점이지만요.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얘는 어느 점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어느 점이지만 여기서만 따질 때는 녹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점과 녹는 점은 같은 건데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얼음이 물로 녹으면 녹는 점, 물이 얼음으로 얼면 어느 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느 점은 다른 게 아니다. 같은 거다. 응용해 주시면 되고 둘 다 상태 변화에 쓰이는 데요. 마찬가지로 그래프 오른쪽을 보시면요. 나만 보면 되겠죠. 나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고요. 왜?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액체와 기체 상태가 함께 존재하는 구간이다. 그죠?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융해열을 흡수한다.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기화열을 흡수한다. 그리고 고체가 기체가 될 때 승화열을 흡수한다. 그죠?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할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밑에 마찬가지로 표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이번에는 흡열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둔하던 입자들이 점점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입자 운동성 활발해지고 입자 배열은 점점 멀어지니까 불규칙해지고요. 입자 사이 거리도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 입자 사이 인력은 약해진다. 그죠? 그도 마찬가지 써놓으세요. 입자 사이 인력 약해짐. 자, 오른쪽에 1, 2, 3, 4, 5분만 풀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 이제 이 상태 변화 열 에너지에 얘가 있어요. 얘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좀 나갈 수 있으면 네, 나갈게요. 시험 봐요. 제가 다음 주까지는 이 책을 갖고 와야 돼요. 알겠죠? 사실 오늘 당장은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열이 흡수되고 방출되는 개념은 아직 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싶고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한 2번, 3번 보다 보면요, 이런 말이 없다라는 게 이어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상태 변화 자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10가지 출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가지가 같이 가기는 힘들고요. 일단은 상태 변화 정도까지라도 잘 이해해 주세요.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될 때 그런 과정들 그리고 경로와 이름들 잘 기억해 두시고 그게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야 이 열의 출입에 대한 것까지 이해가 돼요. 아직은 힘들 거야. 요 지금 열 출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에어컨을 설명할 거거든요. 근데 에어컨과 난방기, 냉장고의 원리를 요 열 출입으로 요 과정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왜 에어컨이 왜 찬바람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실외기에서는 왜 뜨거운 바람이 나올까라는 거를 이해하게 돼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구간 제가 이제 답만 부를게요. 그냥 ADF고요. 2번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간은 BCE가 되겠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가열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열을 가했어. 얼음이 물로 녹고 물이 수증기로 끓잖아, 그렇지? 식히면은 수증기가 물이 되고 물이 얼음이 되잖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열하는 거는 열을 흡수하는 거다. 방출하는 거는 열을 발열하는 거다. 식히는 냉각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2번 가나다 구간의 물질 상태에 대해 있는데요. 이번에 액체 물질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럼 액체가 고체가 될 때잖아. 가에서는 액체, 나는 액체 고체, 다는 고체가 되겠죠. 그리고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나가 되겠고요. 요거를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한다. 3번 기체가 지금 고체가 된 승하고요. 물질이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가지고 있던 활발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운동은 둔해지고요.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4번 이번 가열인데 뭐를 가열했냐? 물을 가열했어.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고요. 가는 액체, 나는 액체 플러스 기체, 그리고 다는 기체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층으로 나왔을 때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있는 경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2층만 있을 때는 고체나 액체, 액체나 기체, 뭔지 어떤 물체가 변하는 건지 잘 보고 계셔야 돼요. 1번 가 구간에서는 물이 존재하는 거죠.
나 구간에서 가해준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된다. 그죠? 3번. 다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는 끝났어요. 이제 기체만 있는 거고. 4번. 다 구간에서 액체와 기체 상태가 함께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체만 존재하죠. 이제는. 평평한 구간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해요. 5번.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상태가 변할 때 입자 운동은 열을 흡수했으니까 열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발해지겠지. 활발해지면서 입자 배열은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불규칙해진다고 그랬죠. 불규칙적으로 되면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진다 그랬지. 그리고 입자 사이의 인력은 약해진다. 같이 오라고 했죠.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화장실 가실 분들이 있나요 혹시? 갔다 1분 후에 우리 시험 볼게요.